네, 안녕하세요. 여쌤입니다. 오늘은 대구 경신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우선 시험 범위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평, 그 이후에는 각 문항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입니다. 경신고의 경우에는 교과서가 YBM 유익찬 저자의 공통수학 원이죠. 그다음 부교재로는 EBS 올림포스 유형편 공통수학 원 책을 부교재로 이번 학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다항식에서 2차 함수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였고요. 시험 날짜는 수학이 4월 30일, 5월 1일인가요? 하여튼 그 날짜에쯤에 이제 시험을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평으로는 객관식이 14문항이었고요. 각 4.6점에서 5.2점. 단답형은 6문항인데 각 5.2점에서 5.4점이 단답형 6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은 이제 4문항이 있는데 각 25점이었습니다. 서술형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요. 문제 배점들이 높은 이유는 서술형 4문항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지필평가로 들어가지 않고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따로 점수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단답형이 중간고사에 해당하고요. 서술형 내문항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수행평가와 비슷하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경신고등학교 시험에 비해서 좀 쉬웠고요. 이 정도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치는 학생들한테 좀 적당한 난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연계율은 좀 높은 편인데요. 보통 이제 부교재에서 연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상 문제나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경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상중하에서 골고루 연계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좀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어떤 문제들은 아예 그냥 숫자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문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계 문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부교재보다 더 응용해서 더 꼬아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고요.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연계되지 않은 문항은 전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바탕으로 변형을 하거나 좀 유사한 그런 유형으로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럼 각 문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 연계 문항인데요. 교과서 연계는 이제 다음과 같이 1번, 2번, 3번, 4번, 10번, 그 다음에 단답형 5번이 교과서에서 연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써 있는 거 교과서 페이지랑 다 있으니까 이제 찾아서 확인해 봐주시면 되겠고요. 1, 2, 3, 4번의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기초 문제여서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이랑 단답형 5번 요 두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위에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고요. 밑에가 이제 연계된 교과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죠, 완전히. 예, 문제가 식이 완전히 똑같고요. 똑같고 다만 이제 위에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물어봤는데 밑에는 m이 양수일 경우에 m의 값을 물어봤죠. 네, 그거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과서를 제대로 풀어봤다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답형 5번인데요. 밑에가 이제 교과서고 위에는 이제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를 보시면 정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고요. 밑에 문제의 경우에는 A와 B가 자연수고 F2의 최대값을 물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fx의 최소값을 주고 어떤 특정 범위 x가 1부터 3 이상일 때 최소값이 8이다. 위에는 0부터 1 사이일 때 이차함수가 최소값이 6이다. 이제 a, b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아서 교과서 문제만 제대로 풀었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교재 EBS 올림포스 유형편에 연계된 문제인데요. 여기도 이제 각각 문제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요거 이제 잠시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 해가지고 요거 지금 제가 찍어놓은 요거를 캡처해서 실제 좀 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실제 위에가 시험 문제인데요. 요것도 거의 달라진 게 없죠. 그죠? 식이. 밑에 연계 문제를 보시면 뒤에 플러스 4가 있고 위에 시험 문제에는 플러스 4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연계 문제랑 거의 똑같았다. 풀었으면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6번인데요. 6번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죠.
똑같죠, 문제가. 그죠? 이제 문제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x의 범위만 다르죠. 1부터 x가 5 이상일 때, 밑에는 0부터 x가 5 이상일 때, 5 이하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제 7번인데요. 문제가 완전 똑같죠, 이거는. 그죠? 차이가 있다면은 x에 대해서 무리수가 들어간 인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긴 했는데, 예, 뭐 이 정도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면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8번인데요. 요것도 거의 유사하게 냈죠, 그죠? 위에 보시면은 가나가 똑같고요. 근데 밑에 이제 물어보는 게 좀 달랐죠, 그죠? 어쨌든 둘 다 x-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x 자리에 2를 대입했으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고난도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제대로 못 풀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사실 11번 문제는 부교재에도 있는 유형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어느 시중교재나 어느 교과서나 사실은 다 있는 문제여서 사실 이거는 좀 맞췄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위에는 x가 이제 0부터 1 사이의 범위를 줬는데, 밑에 이제 부교재 문제는 x가 0 이상일 때 의 문제를 범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최대값을 줬고 밑에는 최소값을 줬죠. 그리고 k를 물어보는, 네, 이것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교재 연계 문제 중에서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에서 나왔던 부교재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네 문제 다 되게 쉬웠어요. 예, 되게 쉬웠고 충분히 이제 부교재를 이제 제대로 풀었다면 충분히 다 이제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단답형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단답형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교재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밑에 보시면은 이 문제도 이제 고난도 문제에 있던 문제입니다. 1번 문제고요. 그래도 이제 고난도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내실 때 한 번 더 꼬았죠. 보시면 문제가 더 길죠, 그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서술형 1번, 예, 1번도 뭐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유사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네, 요거는 위의 문제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조금 연결을 좀 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풀이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예,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의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똑같죠, 그죠? 많이 유사합니다. 예, 문제 스타일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맞출 수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서술형 4번인데요. 이것도 완전 유사하죠. 그냥 안에 있는 방정식의 이제 그 숫자만 다르고, 그거 말고는 문제 형태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부교재를 많이 풀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부교재를 연계되지 않은 그런 비연계 문제, 즉 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들로서는 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계를 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느 문제였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3번, 14번 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똑같죠, 완전히. 그죠? 똑같죠? 시험 문제에서는 켤레 복소수의 제곱인데 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것도 문제가 완전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연습했다면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13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위의 식은 실수 K에 대해서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실수 A에 대해서 적혀 있죠. 형식이 복소수 Z에 대한 식이 완전히 유사하고요. 완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 Z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복잡한 식을 주고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형태가 완전히 똑같죠.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최근 문제니까 2024학년 6월 최근 문제니까 이것도 충분히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을 열심히 했다면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이고요. 이것도 완전히 똑같고 다항식만 좀 다르고, 그죠? 이것도 충분히 이제 최근 2020학년 5개년이죠, 그죠? 최근 5개년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하면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단답형에서 이제 모의고사 연계 문제인데요.
단답형에 있는 모의고사 연계 문제가 진짜 이제 상위권을 좀 가르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단답형 1번을 보시면 여기 형태를 좀 보시면 복소수 Z에 대하여라는 거는 이제 좀 비슷해 보이는데 밑에가 조금 다르죠, 그죠? 각 밑에가 형태가 다르고 선생님께서 상위권을 좀 변별하기 위해서 문제를 오히려 모의고사 문제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바꾸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연습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단답형 2번이고요. 자, 요거 2번 요 문제는 일단 모의고사 문제 유사한 건 제가 갖다 놓긴 했는데 사실 요것보다 더 유사한 거는 그 개념 원리 보시면은 거기 나머지 정리 파트에 보면 심화 개념이라고 해서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요런 단답형 2번과 같은 문제도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나머지 정리 파트를 하면서 요 단답형 2번 같은 유형이 안 나오는 학교를 거의 못 봤어요. 예,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단답형 2형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상위권, 한 중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강조하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권 학생이면 쉽게 맞힐 수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답형 3번인데요. 요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2017학년도 6월 30번 문제죠. 그죠? 30번이 보통 이제 최고난도잖아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이제 문제를 내셨는데요. 네, 유형이 이제 비슷하죠. 그죠? 모든 2차당식의 합을 이제 QX라 하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PX들을 각각 다 구해서 더해서 이제 QX를 찾아줘야 되는, 네, 그런 유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모의고사 문제보다 시험 문제를 더 오히려 선생님께서 오히려 더 쉽게 내지 않으셨나, 예,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시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쉽다는 게 이제 계산이 조금 더 쉽게, 예, PX라는 식을 조금 더 찾기 편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제대로 풀었다면 맞힐 수가 있었을 거고요. 단답형 5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식이 조금 달라요. 문제 형태가 좀 다른데 안에 내용을 파고들면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밑에 있는 문제나 위에 있는 문제나 안에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1번 정도를 이제 풀 수 있는 학생은 아마 단답형 6번을 보면은 이거 뭔가 푸는 게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아마 실제 풀어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맞힐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전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문제들을 쭉 분석을 다 해드렸지만 다 어쨌든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문제 여기서 이제 다 나와요. 네,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경신고에서 상위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위권의 학생들은 그래서 최소한 교과서나 부교재만이라도 최소 3번 이상씩은 좀 풀고 가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 정도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위권의 학생들은 교과서 부교재에다가 이제 서술형 연습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 부교재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예,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으로 두세 번, 최소 3번 정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좋은 학습 전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신고등학교 시험 분석이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